네, 반갑습니다. 시카고들 교육센터 지경점 노유족입니다. 오늘 작업 차량은 카니발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인천 쪽에서 많이 이렇게 오시는데, 이분도 이제 인천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탁송기사분이 이제 탁송을 해서 입고를 했는데요. 차주분은 이제 뵙지는 못했습니다. 작업 내용은 이제 하부 패키지 5종, 언더코팅, 이너왁스, 실링 보강, 휀다 방음의 언더사이드 패널 신술 작업과 유리막 코팅은 더블 코팅, 지오스 네이비로 이루어지고 PPF 5종, 도어컵, 도어 엣지, 주유구, 트렁크 리드, 그 다음 앞에 라이트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작업은 이제 한 3일 정도쯤 보는데요. 차주분이 차량을 또 갖고 계셔가지고 그냥 뭐 연휴 끝날 때까지 천천히 꼼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넉넉히 주시면 마음도 편한데, 뭐 이틀에 끝날 거를 막 하루 반, 하루에 끝내려고 그러면은 작업자 있는 입장에서는 좀 조바심이 납니다. 어차피 뭐 최소 반년, 1년 기다리시고 거기에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나중에 타신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블랙 컬러인데 차량이 이제 썬팅집에 입고를 했을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본닛도 이러고 뭐 천장도 지금 뭐 때가 엄청 납니다. 지금 이제 하부 들어가고요. PPF 유리막 코팅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3일 걸릴지 4일 걸릴지요. 뭐 작업 진행되는 거 봐서 차주분한테 연락 드리고요. 일단 뭐 차 띄워서 하부 상태를 확인할게요. 네, 일단 리프트 띄워가지고요. 휀다 쪽 4곳 재진 매트를 이제 부착을 했습니다. 휀다 방음의 목적은 이 노면 소리를 감소시키는 목적입니다. 차가 운행하게 되면은 이 바퀴를 통해서 쇼바 진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엔진 문 쪽으로 해서 사이드미러 밑에 부분, 그 부분에서 실내로 유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휀다 기역자 부분이 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프레임 자체가 바뀌었죠. 뭐 제가 뭐 카니발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이제 페인팅이 벗겨져 나옵니다. 용접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녹화렌지에 시키고 그 다음에 방청 처리를 할 겁니다. 출고되신 지는 뭐 한 3일 정도밖에 안 되셨지만은 그래도 이 보면 이물질, 이런 이물질도 알코올로 다 탈취를 할 겁니다. 너클 쪽의 주철로 보면 카니발이 유난히 이렇게 녹이 많이 피어납니다. 밀링면 요런 부분들 다 이렇게 녹이 있죠. 위쪽에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제 요 브라켓 여기는 그래도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돼서 있습니다. 뭐 셀토스나 아니면 다른 뭐 스틸 차량 같은 데서 만들지 않나요? 유난히 카니발 보면은 녹이 좀 많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에는 차주분들이 뭐 사업소 가서 뭐 으쌰으쌰 하고 막 한다고 하는데 뭐 답이 없습니다. 뭐 스틸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100% 녹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뭐 제조사에서 뭐 최소 코팅이라도 해서 나오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나중에 글쎄요 풀체인지 된다고 해도 제 생각으로는 알루미늄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디젤 차량이라 이렇게 보시면은 뭐 복잡한 거는 없습니다. 뭐 여기 뭐 연료통 들어가 있고 뒤쪽에 요소수통 들어가 있습니다. 또 랭각스 라인 쪽하고 에어컨 라인 쪽도 이 안쪽도 탈거를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드릴 건데, 프레임 쪽을 많이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실링이 없습니다. 그냥 스포트를 뜬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링도 굉장히 좀 많이 좀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면적으로 작업을 해도 측면적으로 보면 빠지는 부분이 있고 몇 번을 봐야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작업에 이제 만족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뒷부분, 요 부분만 이제 폴리머로 되어 있고 뒤에 트렁크 요쪽 라인 쪽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니발 이번에 이제 4세대 나오면서 뭐 4륜 구동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는데, 이 프레임 자체 뒤쪽을 트렁크 쪽을 변경을 하지 않으면은
다른 모델이 나오기가 어렵죠. 구조상에. 뭐 드라이브 샤프트를 뭐 였다가 넣는다고 해도 머플러를 어떻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운지가 였거나 그러면은 안쪽으로 이제 넣을 텐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강된 게 이 강성마, 이 보강마죠. 이제 코너링 할 때 양쪽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운행하시다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차가 큰 만큼의 스프링도 좀 큰 편이고, 근데 보면은 맨 밑에 거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잡아주는데 하나 더 이 스프링을 만들어줬으면 그래도 이제 요철이나 방지턱 넘을 때 좀 완충을 조금 더 해주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 위쪽 이 부분은 이 고무로 이렇게 부싱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뒤쪽에서 보시면은 너클 부분, 또 이쪽은 보시면 녹색으로, 글쎄 이거 페인트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은 또 돼서 나왔습니다. 또 뒤쪽에도 보시면은 정비에 지장을 주시는 부분들 다 마스킹 이렇게 했고요. 일단 이게 기본 전철이고, 이제 뭐 탈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방청 처리하고, 그 다음에 실링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뭐 언더코팅은 뭐 시간의 구애는 글쎄요, 구애라고 해야 되나요? 딱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그 업체에서 뭐 3시간에 끝낼 수도 있고, 뭐 저처럼 뭐 1박 2일로 끝낼 수가 있는데, 뭐 제품 따라서, 또 제품이 같은 제품이라도 또 시공의 그런 매뉴얼 따라서 또 작업의 시간은 굉장히 많이 차납니다. 그런 것 부분들까지도 꼼꼼히 다 따져보시고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고 전철에 계속 들어갈게요.
네, 전처리가 끝났습니다. 전처리는 5시간 반 정도 소요됐는데요. 매번 똑같습니다. 기존 작업하는 방식이랑 똑같은데요. 일단 차량 입고하게 되면은 풀 마스킹하고 하부에 탈거할 수 있는 부품들 탈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탈취나 녹전환, 방정 처리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뒤쪽에도 보시면은 트렁크 쪽에 이 카니발 이렇게 민자로 들어가 있죠. 여기만 이제 폴리머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들도 이제 정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마스킹을 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로암정 러클 쪽도 이 주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또 차를 연결해주는 고무 부시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쪽도 그러고 이 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흙모래가 많이 끼고 나중에 진동이나 이제 소음이 이제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또 용접부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매끈한데 탈취하고 그 다음에 녹전환 방충 처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폴리머를 이제 도포를 합니다. 폴리머뿐만 아니고 다른 제품을 도포를 하더라도 반드시 이러한 작업들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업체들이 그냥 탈취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이런 부분들은 관가하고 그냥 작업을 하죠. 또 이제 스테릴라이저 이쪽 안쪽도 고무 부싱들도 다 이렇게 꼼꼼하게 마스킹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언더코팅의 꽃은 전처리입니다. 그 전처리의 중요성은 아마 차주분도 많이 아실 거고, 또 다른 업체에서 이 작업 과정 보시면은 노이즈오프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고 작업을 하는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부 자체에서 이제 프레임 자체가 사각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스포트로 용접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실링도 한 번 더 보강을 했고요. 그 전에 방정 처리를 미리 밑작업했습니다. 하부 쪽에 에어컨 라인 쪽 이런 부분들도 코팅제가 묻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또 연료통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녹이 날 일은 없습니다. 위에 이제 잡아주는 그 볼트 방정 처리 마스킹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더 캐니스터 이런 부분들도 배선 라인 쪽 쭉 보시면은 나름대로 이제 꼼꼼히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업체들이 작업을 할 때 천장 부분만 이렇게 작업을 하죠. 근데 물론 이제 저도 천장 부분은 이제 작업하면서 신경 쓰지만은 스틸 부분 멤버 쪽이라든가 뒤쪽에 보시면은 이 프레임 자체 이런 부분에서 녹이 빨리 피어나고 물 배수구 쪽 이런 부분에서 녹이 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고요. 언더코팅 하실 때는 반드시 이러한 이제 밑작업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제품도 다양하고 같은 제품이라도 업체에서 하는 방식도 다 틀리기는 합니다. 물론 중요한 건 차주분이 어느 업체에 가서 이제 선택하느냐, 이제 그거에 차이점이 있는 건데, 어차피 5년 이상 운행하실 거면은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곳에서 작업을 해야지만 중복 투자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처리 끝났고요. 그럼 바로 폴리머 도포합니다. 네, 카니발 폴리머 작업이 이제 도포는 다 끝났습니다.
뭐 인화학서까지 끝난 상태인데요. 먼저 이제 퓨라스카바 쪽 이쪽하고 언더 사이드 패널은 풍절음과 노면 소리를 줄이고자 이렇게 한 번 더 보강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퓨라스카바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플라스틱 있고 콜크도 있는데 카니발은 콜크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반쪽만 붙여주는 것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붙여주는 것도 있는데, 근데 언더카바는 이제 K8이 이제 유일하게 이제 돼서 나오는데, 언더카바 쪽도 아마 나중에는 이제 부착이 돼서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작업이 어려운 차량은 아니지만 차가 큰 만큼의 이 도포 부위도 좀 사각으로 돼 있어서 뿌리기도 몇 번 봐야 되고, 또 하부 자체에서도 도포량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뒤쪽에 이렇게 트렁크 보시면은 뭐 영상처럼 보신 것처럼 균일한 도장막을 이뤘습니다. 도포를 할 때 뭐 한쪽은 뭐 두텁게 뿌리고 한쪽은 더 얇게 뿌리면은 그만큼 효과가 미비하겠죠. 도포를 했을 때 이제 작업자가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이제 두께가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깔끔하고 두께 자체에서도 일격이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뒤쪽 이제 프레임에서도 보면요, 볼트 다 마스킹 하고요, 방청 처리한 다음에 나머지 폴리머 도포하고 투명 세라믹 코팅으로 이렇게 보강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또 차를 연결해주는 브라켓 자체에서 고무 부시들, 이게 이제 진동을 잡아주는 건데 흙물에가 많이 끼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마스킹을 해서 순정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뭐 이런 라인 쪽도요, 마스킹을 해서 순정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살려드렸고요. 케인스터 라인 쪽이 연료 라인 쪽하고 이렇게 쭉 보시면은 쭉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만큼 이제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마스킹을 철저히 하는 이유입니다.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언더코팅을 하는 차가 한 해에 뭐 20만 대, 25만 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뭐 저희처럼 뭐 전문점으로 오는 곳도 있고, 뭐 딜러분이 해주는 곳도 있고, 뭐 신차 패키지 업체에서 해주는 곳도 있고, 그런데 특히 딜러표 같은 경우로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썬팅이나 블랙박스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리고 거기에 이제 언더코팅을 서비스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제품이나 어떻게 시공하는지 그걸 알고 또 딜러분한테 서비스를 받더라도 나중에 이중 투자, 중복 투자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언더코팅을 한 번 하면 끝나는 작업이지 뭐 두 번 이제 투자해서 하는 작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 자체가 이렇게 사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면 뿌리고 다 뿌렸다고 해도 측면적 보면도 생기고 해서 손이 좀 도포량도 많지만 손이 좀 많이 가는 차량이긴 합니다. 글쎄요, 언더코팅, 녹을 방지를 한다. 물론 이제 한 차량보다는 하지 않은 차량들이 더 많겠죠. 뭐 이렇고 뭐하러 해? 뭐 평생 탈 것도 아니고 요즘 차 빵꾸 안 나.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뭐 그런 분은 뭐 본인이 하기 싫으면은 뭐 어쩔 수가 없고, 이왕 또 하실 거면은 제대로 이제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차를 사는 동시에 보험 수가도 올라가고 내 재산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단지 이동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차주분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내 재산이 되는 차량을 구입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제 작업할 때마다 차주분의 그 마음처럼 제가 정성을 다해서 혼을 들여서 작업하고 또 이런 작업 과정들이 깔끔히 잘 나왔을 때 차주분한테 보여드리고 또 영상 첨부해 드리면은 차주분도 만족하면요, 뭐 저뿐만 아니고 어느 업체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작업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뭐 그러면 뭐 땡큐죠. 뭐 그래서 이제 뭐 지인분들도 소개시켜 드리고 또 연결권도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31년 동안 이제 일을 하지 않았었나 생각하고, 그나마 제 개인적으로 이건 다행이었다고 하는 건, 제가 31년 전에 업체를 한 6군데를 이제 이전을 6군데를 이제 왔다 갔다 했었죠. 근데 뭐 일부러 움직인 건 아니고, 또 업체에서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10년만 종업생활 하고 나중에 내 장사 할 때
그쪽의 장점들을 모아서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플러스해서 조금 더 작업을 극대화자 시키자 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만약에 뭐 날림으로 하는 업체에서 제가 일을 배웠다고 그랬으면은 지금까지 이 일은 해오지는 못했겠죠. 물론 이제 뭐 다른 작업들도 있지만은 이 언더코팅 하나 가지고 31년 동안 해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 자신도 약간은 좀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프레임 자체에서 또 너클 쪽도 이제 알루미늄이 아닌 일반 스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원제 방정 처리, 볼트 마스킹하고 투명 세라믹 코팅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드렸고요. 펜더 쪽 여기도 두텁게 사이드 밀러 밑에 부분, 이 부분들도 이제 깔끔하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차량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마음 들게 작업이 나온 차량 중에 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분들도 작업 뭐 성실껏 꼼꼼히 해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100대에서 솔직히 몇 대 안 돼요. 하다 보면은, 차량 인도에 들이다 보면은, 조금 더 보강을 할 걸, 조금 더 부자재를 쓸 걸, 이런 거 이렇게 작업을 할 걸. 항상 그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음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은 차종에서 차주분들의 얘기가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소음들이 어디가 나고 뭐 한다 그러면 모아서 그쪽 부분을 이제 신경 써서 이제 작업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무튼 이렇게 됐고요. 내일은 이제 구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인지라 쉬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차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뭐 PPF하고 유리막 코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부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쉬고, 내일 모레 이제 다른 작업 들어갈 때 그때 다시 캠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감할게요.